누군가 짜증내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상담실 문이 열렸다. 중년 여성과 20대로 보이는 젊은 아가씨. 엄마와 딸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다. 결혼 3년 차인데 욱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아내. 내 사전에 이혼은 없다는 남편.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접수했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찾아와 너 혹시 딴 남자 있는 거 아니냐? 세상에 남편 성격 급하다고 이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 너 딴 남자 있는 거 아니라면 그냥 살아라. 그렇게 시작된 고부간의 신랑이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뻑하면 욱욱. 이대로는 못 산다. 치료를 받던가 아니면 이혼하자. 남편은 뭘 이딴 걸로 상담을 받냐? 남자가 이 정도 성질 없으면 그게 어디 남자냐? 시어머니는 다들 그렇게 산다.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딨냐? 살다 보면 괜찮아질 거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욱하는 성격에 대해 관대했고 문제로 여기지도 않았다. 그때뿐이라는 욱으로 평생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반복해서는 곤란하다. 더구나 욱하는 버릇이라니. 욱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사회적 통념. 오히려 욱하는 성격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 정도도 이해 못하냐며 나무라는 사람까지. 하지만 욱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겼다가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비극을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다. 욱은 병이다. 병도 보통 병이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루게릭 병처럼 욱을 방치하면 날이 갈수록 그 정도와 빈도는 심해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부, 부모, 연인, 친구, 동료 모든 관계에서 욱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 언제나 많은데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욱에 대해 관대하고 방치할 것인가? 만약 몸 안에 종양이 하나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두면 암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당연히 병원에 간다. 이와 같이 욱을 심각한 병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이해하니까 문제가 된다. 욱은 병이다. 그것도 빨리 서둘러야 할 응급이다. 아무리 정이 많다고 해도 상처는 정으로 치유할 수 없으며 죽은 사람 앞에서 정의할 수 있는 거라곤 고작 후회의 눈물뿐이다. 욱하는 성격을 화끈함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 그저 놀랍기만 하다. 본인이야 욱하면서 속 시원할지 몰라도 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고통은 결코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데 물론 이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욱이란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처세술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장치와 같은 것이다. 세상에 포악성을 남자다움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많은가? 남자다움의 기준이 다혈질도 아니거니와 남자든 여자든 욱하는 성질은 반드시 치료해야 할 심각한 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욱에 대한 인식은 개인, 사회 할 것 없이 무지하다 싶을 정도로 잘못되어 있고 이 잘못된 인식이 불러온 비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욱에 대한 인식 전환,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욱으로 인한 폭행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욱을 그럴 수도 있는 조금 급한 성격,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인간은 여러 가지 기능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어떠한 기능에 장애가 왔을 때 우리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삐딱해지고, 즉 감정적 표출 행위가 늘어난다. 욱은 감각, 생각, 마음, 감정, 행동으로 이어지는 내면의 기능들의 이상이 왔다는 신호다. 그러므로 욱은 이해하거나 참거나 포용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기능성을 점검하고 고쳐야 할 기능장애 행위인 것이다. 반드시 고쳐야 할 고장난 마음, 고장난 감정, 고장난 버릇이다. 세상의 모든 욱은 이미 폭력이다. 설령 손찌검을 하지 않더라도 욱하는 사람의 말과 표정은 그 자체로 폭력이고 흉기인 것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그것도 핵폭탄이다. 선생님, 병원으로 좀 와주세요.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31살, 작고 예쁜 얼굴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얼굴 전체가 까맣다 할 정도로 멍이 들어있고 부어있었다. 어찌된 일일까? 불과 한 달 전 결혼을 앞두고 왔을 때 신랑 될 분의 욱하는 습관은 위험한 단계이니 결혼 전에 치유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나중에 결혼식 올리고 오겠다고. 하지만 그 나중은 병원행이었다. 가장 설레고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이 신랑의 욱 폭발 현장이 되고 말았다. 더 기가 막힌 건 아침 겸 점심으로 뭘 먹을까 정하다 그랬다니. 욱으로 인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고 때린 자들의 변명은 대략 이렇다. 자꾸 말대꾸를 해서, 묻는 말에 대답을 늦게 해서, 자꾸 신경을 건드려서, 말을 안 들어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항변을 하기도 한다. 난 안 건드리면 절대 화 안 내요. 속에서 확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요? 참다간 화병 나서 내가 죽어요. 분노 표출의 시대, 무차별 폭행의 시대, 바야흐로 욱이 난무하는 시대다. 데이트 폭력, 부부 폭력, 이별 폭행, 아동학대, 부모 폭력, 이 모든 참극의 밑바닥에 욱이 있다. 갈수록 개인은 물론 집단적인 욱 현상도 빈번해지고 있고 욱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데 욱에 대한 정책이나 교육, 제도권의 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참을 수 있을 정도라면 그건 욱이 아니다. 설령 용케 참는다고 해도 어쩌다 한 번이고 참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화를 참는다. 물론 외견상으로 볼 때는 꽤 그럴싸해 보이지만 화를 참는 것은 풍선에 계속 바람을 넣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터진다. 그리고 그때는 더 위험하다. 일단 그 자리를 떠야 한다. 그 현장, 그 상황과 나를 분리하는 것이다. 물론 막상 닥치면 이것도 쉽지는 않다. 그래도 하자. 그 다음엔 호흡. 자신의 호흡에 의식을 집중해보자. 코로 들어간 공기가 목으로, 가슴으로, 배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그 모든 과정에 주목해보자. 특별히 숨쉬기를 다르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평소대로 하면 된다. 다만 숨쉬기의 모든 과정을 마음의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다. 이 한 번의 의식적인 호흡만으로도 격한 감정의 흐름에 틈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틈을 통해 평온한 감정이 들어오게 된다. 숨쉬기는 저절로 된다. 거기다 무료다. 이 얼마나 쉽고 경제적인 치유법인가. 이건 참는 것이 아니다. 감정의 물길을 다른 방향으로 트는 것이다. 그리고 욱을 즐기는 자아에게 새로운 방식을 경험시켜주는 것이다. 아, 그 상황에서 몸을 데리고 나오니까 괜찮아지는구나.
아, 호흡에 주목하니까 진정이 되는구나. 아, 감정이 올라올 때 분노로 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욱자아에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 경험을 반복시켜주면 욱 패턴은 점점 뜸해진다. 그리고 자아는 저절로 새로운 감정 처리 방식에 익숙해진다. 몸을 데리고 나오든 호흡을 관찰하든 먼저 욱하는 자신에 대한 자기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 감정이 진정됐을 때 이번엔 자기 사랑 관점에서 자기 인정을 해주도록 하자. 무수히 많은 편견과 재단과 평가와 내적 갈등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들의 자신을 충분히 괜찮은 존재로 인정해주자. 그리고 사랑하자. 누구보다 뜨겁게.